57강까지를 끝내놓고 제가 한 달 반가 차이를 좀 쉬었습니다. 막 그 사이에 날씨도 하도 무덥기도 해서 기진맥진했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가 또 닥쳐서 가지고 제가 힘을 쓰질 못해서 진행하던 이 유튜브를 잠시 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다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오늘 58번째 와인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데, 지난번에 이어오던 강론 가운데 하나가 포도종의 이야기였습니다. 해서 오늘은 그르나슈라는 포도종, 즉 그르나슈라는 대단히 널리 유포되는 와인의 포도종입니다. 해서 이 그르나슈의 포도종에 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르나슈는 본질적으로 레드 포도종입니다. 그러나 그르나슈를 갖고 화이트 와인도 빚는다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진판들이 원래는 레드 품종이지만은 그 진판들로서 화이트 진판들도 빚는다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음, 이 포도종이 어떤 데서 잘 자라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온 세계를 그 와인 산지를 다녀봐서 그 산지의 이 느낌을 늘 갖고 있는데, 이 그르나슈 레드종이 포도종이 자라는 곳은 한마디로 대단히 세찬 바람이 끊임없이 불고 있는 와인 산지입니다. 그리고 날씨는 무덥고 가물고 척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서 작물이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척박한 땅에서 이 와인이 이 포도종이 생장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장의 여건을 염두에 두고서 제가 이 명작의 고향이라는, 즉 어디에 같은 그르나슈라도 어느 와인 산지에서 나는 그르나슈의 와인이 그래도 더 나은 와인이에요. 즉 퀄리티가 더 나으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첫째, 이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기상 여건을 갖고 있는 데가 한 여행지 가운데서 한 30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프랑스입니다. 여러분들 남프랑스라 그러면은요, 랑구도크 루시옹 지방을 남프랑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와인하고 연계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쉬드 프랑스, 쉬드 프랑스, 즉 남프랑스라 해서 사우슨 프랑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걸 참고로 하시는데, 제가 이 남프랑스는요, 1958년 이전까지는 사람이 살던 곳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습하고 모기가 많고 도저히 이렇게 와인 산지로서는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했던 곳인데, 이제 세월이 한참 흐르고 그 일대가 다시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성이 되면서 남프랑스가 이제는 그르나슈가 뜨는 가장 훌륭한 와인 산지가 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굵은 자갈돌이 포도밭을 뒤덮고 있고, 그리고 뜨거운 일조량이 넘치는 저 남부 론 지방입니다. 남부 론 지방에 가보면요, 그 따가운 햇살과 그리고 포도밭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바위 덩어리 같은 돌들이 그냥 그대로 널려 있는데, 이러한 데서 과연 이렇게 포도와 나무가 생장을 할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참 척박한 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명작에 나는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따가운 햇살의 권태로움마저 느끼게 하는 스페인의 라만차와 나바라의 땅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티레니의 바닷바람을 늘 이렇게 안고 끊임없이 바람이 불고 있는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섬입니다. 이래서 네 군데를 명작의 이 그르나슈가 자라는 텃밭으로, 그리고 명작이 나는 곳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외에는 오스트랄리아의 바로사나 맥라렌 밸리, 또는 아프리카의 알제리, 모로코, 이탈리아의 칼라브리아, 이렇게 몇 군데가 있지만 그렇게 대단한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포도종의 특성을 제가 몇 가지 아마 이 와인을 드시는 분들이 그르나슈 와인을 내가 마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 한번 연상을 하시면서 와인을 드시면은 아주 기분 좋은 그 이렇게 와인의 성취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레드는 레드인데 이렇게 빛이 바래버린 레드를 우리는 영어로 표현할 때 페일 레드라고 합니다. 페일 레드. 부르고뉴의 레드 와인이 사실은 전부 거의 대부분이 페일 레드입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로 대단히 화사한 이 색상을 보이는 것인데 그의 석류 색깔을 보일 때 우리는 두 번째가 가네트 레드라고 합니다. 가네트 레드. 석류빛 색깔이라 그러죠. 세 번째는 아주 검붉은 이렇게 짙은 검붉은 색상을 보이는데 이 마치 잉크를 이렇게 뿌려놓은 것 같아 해서 잉키 레드라는 말을 씁니다. 로버트 파커가 아주 잘 표현하는 가운데 잉키 레드라는 말이 자주 보이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페일 레드, 가네트 레드, 그다음에 잉키 레드 이 세 가지가 그 지역에 따라서 때로에 따라서 서로 틀리는 색상을 보인다.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물론 거의 대부분의 이 포도종이 그러합니다만 과실량이 아주 풍부한데 산이 매우 높다는 거. 그 대신에 또 이 탄닌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이 탄닌도 넉넉하다. 그러니까 산과 탄닌은 넉넉하되 당이 탄닌이 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해서 이 포도종도 자기 홀로 쓰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해가지고 이 틀을 보완을 해줄 수 있는 파트너를 즐겨 찾는데 그 파트너가 그것은 다음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파트너를 이 지방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론 지방에서는 생소와 까리냥이 그리고 시라가 참여한다는 것. 스페인에서는 템프라니오와 무르베드르가 참여. 무르베드르를요. 여러분들 프랑스 사람들은 무르베드르라고 이야기한다만 이쪽에 스페인 쪽에 와인을 드시는 분은 무르베드르 가면 잘 모릅니다. 차라리 모나스트리라 그래야 제때번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템프라니오 그다음에 모나스트렐 이러한 이 포도종이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거 해서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은 그루나시가 갖고 있는 생태적으로 본질적으로 이렇게 취약한 점을 보완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고향에 관한 이야기. 왜 제가 고향을 꼭 이 와인종 포도종을 이야기할 때 고향을 이야기하느냐면은 원래 이 포도종의 고향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가장 좋은 그 포도종의 명작이 나온다 하는 그런 논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루나슈도 두 가지 이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페인 반도의 동북부에 번성했던 옛날에 12세기에 있었던 아라곤 왕국이 바로 이 그루나슈의 고향이다. 근데 여러분들 아라곤 왕국이라 그러면요, 지금은 스페인의 일개 지방이 아라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왕국으로 있을 때 12세기, 13세기 그다음에 그게 19세기 초까지 아라곤 왕국이 있었으니까 그때는요, 이 스페인의 피레네 북동 지방을 건너뛰어서 어디까지 넘어오느냐면은 지금의 그 남프랑스 그다음에 저쪽에 서남부 지역 일대까지가 전부 다 사실은 아라곤의 영토였습니다. 해서 스페인과 그다음에 프랑스의 서남부 지방이 같이 연계된 영토였기 때문에 오늘날 그루나슈가 이쪽에 남프랑스에 번성하는 이유도 이 아라곤의 한 왕국에서 영토에서 번성했던 포도종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루나슈 고향에서는 어디냐면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섬입니다. 근데 이 사르데냐 섬에 이것은 이렇게 이설이라고 해서 이야기 되니까 그렇지만 사실은요,
이 사르데냐도 13세기부터 아라곤 왕국이 이 사르데냐를 정복했기 때문에 막 본토에서 그 뭡니까 포도종이 유입되어서리라 하는 것이 우리가 추정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그루나시의 고향은 아라곤의 텃밭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명작의 텃밭으로 세 번째는 이탈리아의 사르데냐와 칼라브리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르데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고향일지도 모른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사르데냐의 이 그루나시는 대단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칼라브리아가 하나 이 지명이 들어가는데 이곳은 어디냐면은 이탈리아 제일 반도의 끝자락에 있는 지방이 칼라브리아인데 이 칼라브리아에서 이 그루나시가 일부 생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제 지금 오늘 여기에 4개의 와인을 개별적으로 지금 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포도종을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와인에 관한 구체적인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그루나시로 빚은 이런 좋은 텃밭에서 나는 와인들이 우리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4군데 와인을 여러분들 앞에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하고 꾸준하게 이렇게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수입 유통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와인들을 그루나시의 포도종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 사르데냐에서 나는 와인입니다. 이 사라가트라 그러는데 사라가트 와인인데 이 사라가트 와인에 관해서 제가 한번 이미 지난 그 와인 강론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판티니 그룹이 사르데냐 섬에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훌륭한 와인을 빚는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와인을 그리고 특히 이 와인이 그때 당시에 코리아 와인 챌린지에서 금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라가트 와인을 한번 강론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르데냐 섬에서는 그루나슈를 그루나슈라고 부르지를 않고 깐노나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깐노나우. 그래서 이 사라가타 섬에서 나는 사르데냐 섬에서 나는 사라가트 와인은 판티니 그룹이 이 섬에 진출을 해서 빚은 와인인데 아제이라는 현재 와이너리하고 콜라보 해가지고 빚은 아주 좋은 와인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깐라우 그루나슈를 100%를 활용한 걸 보면은 아마 대단히 좋은 텃밭인 듯합니다. 그리고 이 노트는 유순한 질감과 훌륭한 밸런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리아 와인 챌린지 21년에 그러니까 2해 전에 코리아 와인 챌린지에서 금상을 받았다는 사항도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와인을 들여오는 수입 유통사는 와이넬입니다. 이 와이넬이 판티니 그룹의 와인을 거의 독점적으로 갖고 오기 때문에 아마 사르데냐에 진출했던 이 와인도 함께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샤또 네부디 파프에서 나는 그루나시로 빚은 와인입니다. 이 와인은 샤또 네부드 파프라는 소위 프랑스의 남부 로은 지방입니다. 아마 이 샤또 와인을 드시는 분들 치고 샤또 네부드 파프를 안 들어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프랑스 안에서도 최고의 그 와인이 좋은 와인이 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보면은 그 자갈밭에 그냥 이 바위들 같은 돌들이 그냥 자갈밭을 포도밭을 뒤덮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되게 가물고 척박하고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와인은 아주 훌륭한 와인이 납니다. 근데 이 이름 자체가 샤토네프 디 파프, 즉 그는 교황이 머물렀던 새로운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이 붙을 만큼 아비뇽에 14세기에서부터 이 뭡니까 교황이 여기에 머물면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지를 않고 아비뇽에서 별도로 교황청을 운영했던 시기가 거의 한 70년,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교황까지 보태서 한 100년을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황들이 아마 즐겨 마셨던 그리고 이 와인을 빚은 세네쇼라는 포도이자 뭡니까 와인의 생산자도 이 교황청에 옛날에 교황과 집사들이 일구었던 포도밭에서 지금 현재 포도밭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양조의 내역은 그르나슈가 58%, 쉬라가 23%, 무르베드르가 19%. 이래서 12달 동안 오크통에 숙색을 했는데 노트는 테이스팅 노트는 아주 섬세한 탄닌과 빼어난 질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와인을 수입하는 유통 수입사는 동원 플러스입니다. 여러분들 동원 플러스는 여러 면에서 제가 유튜브를 이야기를 해서 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훌륭한 유통사라는 수입사라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꼬르비에르에서 나는 와인입니다. 이 꼬르비에라고 하면 아까 제가 포도 산지를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꼬르비에르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와인 생산자가 바로 제라르 베르트랑이라는 분입니다. 저희들 와인 리뷰가 제가 현존하는 살아있는 6사람의 그 와인 양조 가운데 전설적인 인물의 이 레전드에 들어갔다고 6분을 쓴 분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프랑스의 제라르 베르트랑이 한 분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에 한번 다녀본 일이 있는데 대단히 참 뛰어난 와인을 빚고 있다 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여기 라벨을 보시면 이 백자 100에다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뭡니까? 제라르 베르트랑은 사실은 1992년에 설립한 와인인데 아버지 폴 베르트랑, 즉 아버지가 자그마한 가수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포도밭을 아마 인수를 해서 그리고 다시 1992년에 하나의 제라르 베르트랑이라는 거대한 그룹의 와인 생산자로 발돋움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심었던 포도나무, 그러니까 그르나슈의 포도 재배가 했던 것이 1920년에 그걸 100주년 기념으로 이 와인을 빚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퀴베, 즉 블렌드를 한 포도종은 그르나슈와 까리냥으로 되어 있었고 다음에 프렌치 오크통에서 18 동안 숙성을 하고 검은 과실에 그리고 복합적인 풍미가 매우 일품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와인을 들여오는 유통 수입사는 하이트 지로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스페인 이 아라곤 지방에서 그러니까 그르나슈의 원 고향이라고 여겨지는 아라곤 지방에서 나는 와인을 물색을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 와인은요 생산자가 까레 보시면 CARE 까레 보데가스 까레라는 데서 생산을 하는데 그르나슈가 75%, 시라가 25%로 이렇게 블렌딩한 거로 되어 있고 오크통에서는 2개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질감이 유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사는 레뱅이라는 곳입니다. 레뱅. 지금은 이 레뱅이 이 와인을 수입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개의 와인 산지, 그러니까
그르나슈가 나는 명작의 고향을 대표하는 4개의 와인을 여러분들 앞에 데몬스트레이션하고 그르나슈의 포도종을 갖고 빚은 훌륭한 와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는 것을 같이 아울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 개별 와인이 그르나슈로 빚은 와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그르나슈의 레드가 어떤 음식과 가장 잘 매칭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늘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이 그르나슈의 레드도 기본적으로 레드 와인이기 때문에 육류가 어떠한 육류에도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매칭의 음식 가운데서도 가장 통설적으로 가장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로스트 치킨입니다. 로스트 치킨. 근데 로스트 치킨 가운데 그냥 로스트 치킨이 아니고 감자튀김을 곁들인 로스트 치킨 디쉬가 가장 이 그르나슈에 잘 매칭된다 하는 것을 끝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이야기를 끝냅니다.